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소방 기계구조 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성능 기준이라든가 이제 기술 기준이 나뉘면서 기준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좀 바뀐 게 있어서 기계구조를 재촬영을 할 겁니다. 기계구조를 재촬영을 할 거고요. 크게 바뀐 부분은 이제 뒤쪽에 가보면 소화설비 쪽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라는 게 이제 나뉘면서 제가 일단 책에는 기술 기준을 중심으로 넣어놨고요. 그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 이제 참고할 만한 성능 기준이라던가 또는 이제 참고할 만한 기술 기준은 나중에 이제 프린트 이런 것들로 제가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정리하셔도 시험 보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저 믿고 그냥 이 책 보고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뭐 바뀐 게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쪽에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라던가 또는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이제 소화기구, 그죠? 옥내 소화전 SP 쪽에 조금 이제 큼직큼직하게 바뀐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멘트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에 제가 기계구조 찍었을 때 진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밑줄이 없지만 제가 여기 프린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환상이죠. 교환상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기가 중요한 내용이구나. 저기가 포인트구나. 쟤를 알아야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목차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에 가보면 1장부터 해서 소방시설의 종류, 배관 및 부속류, 그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해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라는 걸 제가 중심으로 해서 넣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약간 OT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시설의 종류는 여기 이제 시설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소방시설에 뭐가 있고 뭐 소화설비가 있고 경보설비가 있고 또 뭐 소화활동 설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2장 쪽도 약간 배관이나 부속이니까 이제 전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선이 중요할 거고요.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나 또는 이제 제연 설비 쪽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배관이라던가 또는 그 외에 달리는 부속 같은 걸 제가 여기서 이제 살짝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기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실 때 소화기구 중에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소화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소화장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자,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옥내, 옥외, SP, 물분무, 포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계소화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죠. 대부분의 시험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50%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때도 마찬가지고 필기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수계가요. 자, 그리고 9장, 10장, 그쵸? 그리고 이제 11장, 12장까지. 그래서 12장까지 그 이후에 9장부터죠, 그죠? 9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3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에서 3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기구라는 게 있고요. 재연설비부터 여기 연살 맞습니까? 그래서 이 4개 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연소방지설비라는 게 있어요. 이 연소방지설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구 안에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연방이 따로 빠져 있었는데 이게 지하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저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소화활동설비라고 하는데 중요도가 여기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하셨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나머지 뭐 피난기구라던가 또는 이제 약간 소화기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18,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소화용수 설비. 여기도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실기 때 가시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기보단. 그래서 필기 쪽에서 어차피 나오는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요 정도만 외우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21장은 기타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더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본문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1장부터요 21장까지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1장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소방시설이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에 가보면요, 여기 갔을 때 뭐 소화, 소, 경, 피, 용, 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소경피 활용이다 또는 소경피 용활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를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요. 얘를 가지고 또 뭐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얘의 종류, 얘의 종류, 얘의 종류, 얘의 종류, 얘의 종류를 암기하신 다음에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건 소화설비다. 이건 경보설비다. 이건 피난구조설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법규, 시험에 갔을 때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기계구조와 전기구조를 배울 때 시험 범위가 여기서 나뉘거든요. 이 세부시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소화설비. 자, 소화설비의 종류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첫 번째 가보면 여기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강목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은 모두 다 기계 쪽에 들어가요. 전기시설이 아닙니다. 그죠? 모두 다 기계시설에 들어가요. 즉 기계구조에서 소화설비는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기가 들어가는 라인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라인이고 가스계 소화약제가 흘러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 쪽보다는 기계 쪽에 속하더라.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방시설의 대부분은 기계 쪽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뭐 당연히 전기 라인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이제 기계 쪽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구조에서 이 소화 설비에 대한 걸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배우는 거냐면 이 소화 설비의 성능 기준이나 기술 기준을 배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에 대한 설치 기준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설치할 거며 몇 메타마다 설치할 거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더라. 자, 그러면 소화설비의 가장 첫 번째 소화기구라는 게 나와요. 뭐 정말 쉽죠? 누가 봐도 소화기구는 소화설비다라는 게 보이고요. 자,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소간자가 있습니다. 소간자. 앞글자 떠서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이거 쓰라고 안 나오거든요. 자, 소간자가 있고요. 소화기구에는 소화기구의 종류 중에 간이 소화용구라는 게 있어요. 간이 소화용구 종류에는 애투소회가 있습니다. 소외.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 소화기는 워낙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근데 혹시 소화기 못 보신 분 계세요? 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없잖아요. 그죠? 소화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빨강색으로 돼가지고 약간 이제 쇳덩이처럼 되어 있는 거. 그죠? 호스 달려 있고요. 안전핀 뽑고 당기면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화기가 소화기구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이 소화용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약간 몸이 약하신 분들 또는 너무 어린 친구들 또는 어르신들, 노유자들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킬러 형식으로 된 에어로졸이라는 게 있고요. 던지는 투척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공간용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반이나 분전반 내부에 불이 나면 그쪽에 불을 끌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화약제 외의 것이 있는데 이 외의 것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른 모래, 그죠? 또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이런 애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이것도 소화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동 확산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가 붙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화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요게 에어로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킬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던지면 이 안에 소화 약재가 들어있어서 흘러나오면서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자동확산 소화기입니다. 자동확산 소화기. 근데 이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가 세부 종류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요번에.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소화기 쪽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큰 종류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자동확산 소화기를요,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만약 찾아보고 싶다. 우리 집에 이게 달려 있는지. 그러면 주방이나 또는 보일러실, 특히 보일러실 천장에 가보면 얘가 많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동확산 소화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확산 소화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거기 갔을 때 얘가 소화기구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소화기랑은 다른 거다. 소화기랑은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소공간용 소화용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갔을 때 얘가 소공간용 소화용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가 모이는 제어반이나 분전반 안쪽에 설치를 해서 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용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동 소화장치.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얘 이름은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구의 종류죠. 근데 소화기구의 종류가 아니고 다른 분류로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동 소화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일 거고, 자, 어디에 설치를 하냐 또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공통적으로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들어가고요. 보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가보면 주거용 주방, 자, 주방에 설치하는데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용, 영업시설인 상업용에 설치하는 주방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방에다가 내가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또는 캐비넷형으로 설치를 하냐, 안에 가스를 넣느냐, 분말을 넣느냐, 고체 에어로졸이라는 걸 넣느냐라고 해서 주상캐가 분고 요 6가지가 어디에 들어가더라? 자동 소화 장치에 들어가더라. 자, 종류 정도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옥내 소화전이 나와요.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옥내 소화전은. 자, 호스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그냥 소화전인데 거기에 호스릴 설비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스릴도 포함을 한대요. 자, 호스릴은 이렇게 릴이라는 걸 설치해서 감아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일반 호스가 아니고 이렇게 릴을 설치해서 약간 일반 호스보다 약간 얇은 걸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 감아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호스릴 옥내 소화전도 옥내 소화전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뭘까요? SP등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SP등.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우리 기계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설비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SP의 종류가 간이 SP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SP가 있고 간스가 있고 조스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SP 등이라고 한대요. 일반 애들 다 이렇게 생겼죠. 자, 얘가 뭐냐면 간이 SP예요. 간이 SP.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 또 보여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요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설치하는 설비다. 자, 층고 높이가 13.7m 이하인 레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특수 설비다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들어간대요. 자, 그리고 또 소화 설비에 물분무 등이 있습니다. 자, 방금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었고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물분무 등이 있어요. 물등. 자, 물등에는
총 몇 가지 설비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더라. 요 아홉 가지는 법규 때도 잘 나오고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기계구조 같은 데서도 뜬금없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미, 포, 이, 할, 분광고. 물, 미, 토, 이, 할, 분, 강, 고. 그래서 이 안에는 수계 소화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섞여 있습니다. 아셨죠? 같이 보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얘는 종류 정도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옥내 말고 이제 바깥쪽에 설치하는 뭐가 있더라? 옥외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설비들은 다 기계예요. 기계 설비.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계 구조에서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 어차피 갔을 때 우리가 전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이거를 배우는데요. 자, 전기 구조에 가보면 가장 메인이 이 경보 설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우리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설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물이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불이 나면 예를 들어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물이나 가스가 나오기 전에 누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사람이 도망을 가야죠.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가려면 당연히 선 경보가 먼저 있어줘야겠죠. 그죠? 먼저 경보가 울려줘야 사람이 야, 이게 무슨 상황이 났나 보다. 야, 일 났나 보다.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설비가 경보 설비인데 여긴 다 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기계구조 쪽에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경보 설비가 어떤 게 있는지만 그냥 살짝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대요.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내가 경보기를 그냥 하나 사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배터리만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천장에다 그냥 붙여놓으면 얘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아까 제가 넣은 배터리 있죠. 그 배터리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가고 화재까지 경보를 해주는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같은 데다가 요거 많이 설치하죠.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꼭 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벨로 울려주냐, 따르르르르릉 사이렌 방식으로 올려주냐, 윙 하면서 올려주는 사이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근데 비상 경보 설비는요, 화재 발생 사실을 수동으로만 알려줘요. 아셨죠?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걸 자동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동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좀 특이하더라. 수동이다라는 걸 좀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동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먼저 봐야 뛰어가서 눌러야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는 약간 소규모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이따가 들어가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이제 시각경보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보세요. 제가 사람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사이렌 소리를 듣든 또는 경종 소리를 듣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시각경보기는요, 그걸 못 듣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귀가 좀 불편하신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이 듣질 못하니까 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깜빡깜빡, 약간 전멸 형태로 얘를 깜빡깜빡, LED가 깜빡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불이 났네 라고 알 수 있는, 알려주는 경보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시각경보기고요.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우리가 자탐이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스프링클러가 기계에서 꽃이라 그랬죠. 얘는 전기의 꽃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검정공사 홈페이지에서 그냥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 건물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 자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신기, 신호를 수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발신기라는 게 화재 신호를 발신을 하는데 자동으로 아니고
수동으로 이제 발신을 해주는 애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화재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얜 자동, 얜 수동. 그러니까 결국 신호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수신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가면 주경종이라는 게 울려요. 그럼 이 주경종은 이 수신기 부근에 설치를 하는 거고 관리자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건물에.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경종이 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종도 울려주고요. 만일 이 경종에 발신기 세트에 얘가 물려 있다면 경종이 울리면서 얘도 같이 깜빡이는 거죠. 아까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탐은 우리가 핵심 부품이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경종 요런 애들, 뭐 시각경보기, 그리고 여기 위치 표시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기 가보면 발신기 가보면 이제 뭐 수동 누름 버튼 스위치라던가 뭐 응답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전기 쪽에서 보시면 되고, 지나가시다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발신기가 보이면 또는 감지기가 보이면, 이 두 개가 같이 보이면 아, 여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 감지기가 안 보여요. 얘만 설치되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고 비상경보 설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만 내가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비상 방송 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방송으로 알려주는 거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여기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화재가 나면 119 소방 관서예요. 얘가 자동으로 속보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속보를 해주는 거고, 자, 통합 감시 시설은 뭐냐면 얘는 지하구 쪽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전 경보기 누설 전기 잡아주는 거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가 새는 걸 잡아주는 거죠. 그죠? 화재 알림 설비, 요거는 그냥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화재 알림이라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애들이 다 무슨 설비라고요? 경보 설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 쪽이 이제 들어가 있고, 자, 피난 구조 설비에 가보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용 조명등,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는데, 피난구조 설비는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다. 근데 이 중에 두 개는 기계 쪽에 들어가고요. 두 개는 전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난구조 설비의 종류에 가보면 피난기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명구조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도등이라는 게 있고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라는 게 있는데, 얘 두 개가 기계 쪽, 얘 두 개가 전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난기구 쪽에 가보면 사다리, 구조대, 왕강기라는 게 들어간다. 그리고 간이 왕강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조환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인명구조기구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맞습니까? 그리고 방열복, 방화복,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밖에 기준으로 정하는 것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 기계구조 쪽에서는. 왜냐하면 유도등이나 또는 비상조명등 이런 애들은 다 전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피난기구에 가보면 사다리, 구조대, 왕강기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요거죠. 요거. 요게 구조대고요. 왕강기는 많이 보셨을 거고, 사다리는 그냥 사다리예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 공기안전 매트 같은 거. 공기안전 매트. 그리고 인명구조기구도 기계라 그랬죠. 방열, 방화, 공기, 인공. 그래서 방방인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가 방화복. 요 살색 옷 우리 소방관들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게 얘가 방열복. 그리고 공기호흡기 이 안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인공소생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명구조기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요게 기계 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전기 쪽에는 선, 등, 표. 그래서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성유도등, 유도표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유도등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도등.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 많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얘 이름이 뭐냐면 띠 형태로 이제 피난 방향을 LED가 이제 반짝하면서 밝혀줘서 이쪽으로 도망가십시오. 피난 방향을 띠 형태로, 선 형태로 알려주는 게 피난 유도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 이름이 비상 조명 등. 그리고 얘가 이것도 많이 보죠.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약간 랜턴 같은 거죠. 랜턴, 손전등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계 쪽인데 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다. 그래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가 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가 보면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직접 인명구조를 할 때 쓰는 것들이래요. 맞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얘네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연, 연송, 연살, 연방. 이 네 가지가 뭐냐면 기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연, 연송, 연살, 연방.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재송살방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재송살방. 그리고 콘무. 근데 이 콘무는 모르셔도 되는 게 어차피 어디 쪽이다? 네, 전기 쪽이에요. 콘무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 내 말은 소방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계구조 원리라는 걸 배우는 거고, 이 중에서 기계시설이 뭐가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또는 이제 다음 중 뭐 소화시설이 아닌 것,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피난구조 설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를 수 있게 정리를 좀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배관과 부속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막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배관 부속을 어떻게 보면 기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계구조의 기초를 먼저 배울 겁니다. 소방배관의 종류에는 강관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가보면 동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강관을 보통 이제 수계소화 설비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관은 보통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나와요, 요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배관을 사용하라는데 그 배관 내 설비 사용 압력이 1.2가 안 되면 우리는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강관 쪽만 잘 보시면 돼, 강관. 그죠? 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대요. 배관용 탄소, 배관용 스테인리스. 그리고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1.2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사용하는 배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덕타일 주철관도 나와 있지만 강관 중심으로 이 두 개 정도 정리해 가십시오. 두 개 정도. 자, 근데 만일 압력이 1.2를 넘었다. 그러면 배관용 탄소관관이 아니고요. 앞에 압력자를 붙여서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 압력자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린 1.2메가파스칼 미만에서 쓰고요. 압력자가 붙으면 1.2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쓴다라는 거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책이 볼문이 있고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 가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용 압력에 따라 내가 무슨 관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용 앙크 용접 탄소관 강관. 네, 읽어보시고. 자, 동관은 어디서 쓴다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쓴답니다. 이음매 없는 동 및 동압군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하는데, 자, 이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CPVC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의 장소에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성수지 배관이 이렇게 강관보다 조금 가벼운 재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말랑말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랑말랑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실기 때 쓰라고 나오거나 또는 이제 필기 때 골라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야, 이게 플라스틱이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높겠죠. 그러니까 약간 화재에 영향이 없는 장소에 우리가 CPVC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에 영향이 없는 장소를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관을 어떻게 매설한대요? 지하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이 있으면 요 밑에다가 이제 배관을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 여기 불이 나더라도 지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나 피트, 여기가 덕트나 피트, 그냥 별도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안에 CPVC가 지나간대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덕트 피트 자체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내화 구조로 구획이 되어 있는 공간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얘 자체도 내화 구조의 성능을 갖는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즉 불에 영향을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천장과 반자를. 자, 천장과 반자. 여기 맨 위에 상층이 천장. 그 아래가 반자. 자, 얘를 어떻게 설치했대요? 불연이나 또는 준불연으로 설치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배관이 지나가는데 항상 뭐가 차 있대요? 물이 차 있답니다. 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불이 나면 소화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로로 설치하고 플러스 소외배관 내에 뭐가 채워져 있대요? 소화수,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관 두께라는 게 나와요. 이 배관 두께는 우리가 스케줄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십니까? 나중에 갔을 때 이 스케줄 넘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응천이다라고 해서 압응천 그냥 공식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압력, 응력, 이응 세 개죠. 그죠? 그래서 천이에요. 압응천. 그냥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제가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기 때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관부 소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 쪽에서는요. 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 쳐놓은 거 위주로 커플링이라는 게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과 관을 잇는 부속이래요. 커플링이라는 게 있고 예전에는 이 니플 문제도 나왔었는데 니플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커플링이랑 니플 정도? 그냥 니플까지 볼까요? 요 정도? 얘네 두 개는 두 개의 관을 어떻게 하는 부속이래요? 연결하는 부속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니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커플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유니온도 저희 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커플링이나 니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이거를 막 이게 커플링과 니플이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이다 이걸 계속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갔을 때 부속품 개수나 이런 거 구할 때 가끔 니플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니플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부속이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필기 때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거 있죠. 관의 방향 변경시 이런 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엘보우나 T 이거를 많이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실기 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엘보우는 90도 꺾이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고 T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 물이 알파벳 T자처럼 생겼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많이 얘기하죠. 직경을 변경할 때 레듀셔라는 걸 설치한다. 내가 만일 여기가 32mm고 여기가 25mm 배관이다. 그럼 이 중간에 뭔가 하나 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5면 그냥 이걸 그대로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여기다가 레듀셔라는 걸 설치한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
나와 있고요. 유로 차단할 때 밸브라는 걸 사용한대요. 유량 조절실도 밸브라는 걸 사용한답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친 부분, 요거 니플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요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정도만 이런 배관에 부속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엘보우 T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보우 T, 레듀샤,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캡, 플러그, 부싱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가 방금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해서 이런 부속들이 있고 우리 소방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속류 및 밸브가 나와요. 그럼 이 부속류 및 밸브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설비 배관, 소화설비 배관 쪽에서 몇 개 볼 게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셨죠? 자, 됐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부속류 및 밸브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